숙련된 기술로 무장한 중국 기술 인재들이 몰려온다. 숙련 기술인을 뜻하는 블루 엘리트는 유럽의 강국 독일의 성장 엔진이다. Der Erfolg der deutschen Wirtschaft, der beruht auf einer qualifizierten Facharbeiterschaft. 주춤하고 있는 한국 경제. 우리는 어떻게 기술 인재들을 키워낼 것인가? 기술이 황금알을 낳는 시대. 세계는 지금 블루 엘리트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관광도시 항저우. 지난 9월 초 수천 명의 학생들이 한 학교의 운동장으로 모여들었다. 전교생이 6천여 명인 항저우 기술학교. 이 학교는 중국 산업 현장에서 활약할 예비 기술 인력들을 키워내고 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오늘, 학생들 앞에 특별한 연사가 나왔다. 2014년 4월, 我得到学院选拔组织试赛的消息后，回学院参加选拔，并一路走进巴西圣保罗，摘下了汽车喷漆项目的金牌。在训练中， 我一方面学习专家教练的经验，另一方面总结和发现更适合于自己的方法。在比赛中，我一步一个脚印，集中注意力，把眼前的操作做到最好。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항저우 기술학교. 이 학교는 중국 내에서 가장 유명한 자동차 전문 직업학교로 최첨단 교육시설과 우수한 교사진을 보유하고 있다. 양진농은 이 학교 5년제 고급 기술자 과정을 졸업하고 교사로 활동하던 중에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하게 됐다. 전통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이는 자동차 페인팅 종목에서 양진농은 예상을 깨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国家呢是有一定的奖金，是有20万人民币的一个奖金，是因为国家属于一个激励奖励机制吧，就是鼓励更多的青年人去参加这个比赛，鼓励更多的青年人来学习这个技术。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양진농의 노하우는 고스란히 후배들에게 전수되고 있다. 기술 인재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부의 지원이 맞물리면서 최근 이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 수도 늘고 있다. 觉得自己在动手能力这一方面还是比较自信的。既然这条路走不成了，那我可以选择另一条路。成才这一块不一定是直接读普通高中就可以，以后就有这个。我觉得这也是另一条出路。学技术对于我们来说，对于中国这个国家来说，我认为是现在这个环境来说是很重要的。我们国家缺少一些技术人才。 항저우 기술학교는 기업들과 공동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짜고 기업은 실습 기자재를 학교에 제공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키워낸다는 것이 이 학교의 목표다. 이런 학교가 중국에 2천여 개에 달한다.
就是我们在关注就业率的同时，更关注企业对学生的满意度和学生对我企业的满意度。像现在我这2个满意度双双都要超过98%以上。我觉得我们拿到世界冠军，我们并不是说为了世界技能大赛而技能大赛。我们认为如何把世界技能大赛，我们实际上已经按照世界技能大赛的要求在进行教学。中国的制造业强国从大国走向强国也奠定一些基础啊。 중국 지도부는 올해 5월 이른바 중국 제조 2025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2025년까지 기술력을 높여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정부 지원의 핵심은 기술 인력 양성이다. 以前的话，我们就是对人才培养认识还没有这么到位。那么随着最近几年，我们的经济形势在国际上的地位提高了，我们深深感觉到，没有这一批技能型人才，没有这一批操作人员的水平的提高，我们的产品质量在国际上不会有立足之地。 육년초는 중국 8대 부촌 중 하나다. (30년) 전만 해도 가난한 농촌 마을이었던 이곳의 변화는 1984년 한 철강 회사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회사 만여 명의 근로자 중 약 40%가 육년촌 주민들이다. 이 회사는 생산량을 늘리기보다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 이곳에서 생산된 철강 제품들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现在整个出口的也达到了300万吨，年产300万吨左右。那么主要的市场是亚洲市场跟欧美市场。我们因为长期以来属于专业化的作为建材产品生产厂家，所以我们的装备水平在行业里边在国内是一流的。 설립한 지 10년 만에 업계 품질 1위에 오른 데에는 이유가 있다. 용접 직원인 왕성은 저장성 기술대회에서 6번이나 우승컵을 차지한 기술 인재다. 지난 2012년 회사에서는 용접 훈련 교육실을 마련하고 왕성을 교육 책임자로 임명했다. 왕성은 이곳에서 신입사원과 재교육이 필요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루 8시간씩 교육한다. 유능한 숙련 기술인을 발굴하고 이들을 통해 직원들을 재교육시켜 회사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是结合不到一起的啊，都在注重这个蓝领，注重技能人才。实际上跟大学生相比，基本上没什么区别。应该说各有各的好处。对，就这样。 초창기 이 회사의 기술직 직원들은 대부분 인근 지역의 농민공 출신이었다. 자이싱바오도 가난한 농민공이었다. 회사의 기술 교육 덕분에 그는 농민공에서 설비 보수 팀장까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这个哪一个是接地的这个？我们国家现在对像技能型人才，特别是我们一些就学历不算太高，但是在生产上面可能积累了一些丰富的经验的人员的话，也非常重视。而且称呼为蓝领精英，我认为很荣幸。 회사 인근 육년촌에는 기술 엘리트를 상징하는 황금손 동상이 서 있다.
상당수가 철강회사 직원인 이곳 주민들은 회사 지분의 25%를 가지고 있다. 덕분에 한때 볼품없던 농촌 마을이 중국에서 손꼽히는 부촌이 됐다. 남미의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브라질. (2015년) 상파울루 국제기능올림픽을 개최하며 기능 강국으로서의 면모까지 보여주고 있다. 50개 전 종목에 56명의 선수가 출전해 11개의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금메달 13개를 차지한 한국을 바짝 추격했다. 전통적 기술 종목인 용접에 출전한 안드레 선수는 한국을 최고의 라이벌로 꼽았다. Qual país é concorrente mais forte para você agora? Coreia. Qual motivo? Pelo histórico deles de medalhas, né? Eles vêm sendo campeões há alguns anos e a gente atrás deles em segundo lugar, e a gente quer ganhar dele, né, esse ano. 용접 선수인 안드레는 그의 바람대로 경쟁국 한국을 제치고 금메달을 따냈다. 기술 인력에 대한 브라질의 투자가 결실을 맺은 것이다. Nós estamos querendo colocar a agenda de educação profissional como prioridade da nossa sociedade, mas ao mesmo tempo como prioridade do nosso país. Nós estamos querendo, com a WorldSkills, tentar inspirar o jovem que ele possa entender que a carreira profissional pode ser uma alternativa muito promissora para o seu futuro. 그렇다면 브라질은 어떤 방식으로 기술 교육을 하고 있을까? 상파울루에 위치한 한 세나이 직업학교. 세나이는 1942년에 브라질 기업들이 숙련 기술인 양성을 위해 설립한 조직이다. 브라질 전역에 약 800개의 직업학교와 기술센터를 두고 총 25개 전문 분야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세나이 직업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Uma tecnologia mais avançada que outras escolas. Aqui é mais organizado, a mensalidade eu sou isento, não pago. E, assim, é o que eu tenho para o meu futuro, eu acho que vai me profissionalizar melhor. Garantido, praticamente. É só a pessoa correr atrás do seu futuro que o Senai tem uma boa influência nas empresas. Aí, com o seu desempenho empenhado aqui, você teria conseguir uma empresa bem tipo, remunerada, uma empresa que dê os lucros necessários. 이곳은 3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자동차 전문 세나이 직업학교다. 이곳에서는 2017년 국제기능올림픽에 나갈 선수를 훈련시키고 있다. 기능올림픽은 어린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숙련 기술인들을 배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 세나이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는 약 50만 개. 브라질 전체 기업의 절반이다. 기업들은 근로자 급여의 1%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걷어들여 운영비를 마련한다. O que nós devolvemos para a empresa? Nós devolvemos para a empresa os alunos formados com qualidade,
nós devolvemos os alunos focados naquilo, aprendendo naquilo que realmente deve ser feito, aprendendo nas máquinas alinhadas com a indústria. 뛰어난 기술 인력 양성 시스템은 고스란히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브라질의 대표적인 요트 업체.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은 길이 60피트, 약 18m인 대형 요트. 한 대 가격이 20억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대부분의 브라질 업체가 36피트 이하의 요트만 생산하는 데 비해 이 회사는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60피트 이상의 대형 요트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Filma o banheiro. Eu vi, nós pegamos aquele enquanto construção, aquele obra. 뛰어난 기술력을 통해 이 회사의 요트는 고객 맞춤형으로 제작되고 있다. A gente sempre esteve investindo em produtos novos. Cada produto que a gente fazia era um sacrifício grande, mas ele chegava a ter um incremento da empresa de 20% a 30% no faturamento. Toda vez que crescia um produto novo, que lançava um produto novo, a empresa crescia muito. 지난 2월, 부산시와 60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 회사는 남미를 넘어 아시아 시장 개척을 모색하고 있다. Na verdade, o que a gente quer é um hub para a Ásia, né? A gente quer para a própria Coreia e para toda a Ásia, para estar lá dentro, né? Para estar mais perto do mercado asiático. 이 회사의 요트 제작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숙련 기술인들이 많이 필요하다. 특히 세나이 직업학교 출신들이 작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세나이 직업학교 출신인 13년차 코엘류 씨. 그는 회사의 기술 혁신 과정에서 세나이 직업학교 교육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한다. O Senai ele me formou como profissional. No Senai eu fiz o curso de gestão de produção industrial, né, em busca de melhorar os procedimentos, as metodologias de fabricação. Então, com o curso, adquirimos algumas habilidades, experiência na qualidade e conseguimos melhorar a qualidade do nosso produto dentro da fábrica. 지금까지 세나이 직업학교를 통해 배출된 인력은 약 6천만 명. 이런 숙련 기술인의 양성은 브라질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신흥 기술 강국들이 약진하는 가운데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 서울 시내 한 상가 앞에서 만난 이지용 씨.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일하고 있는 그는 가게 홍보를 위해 수시로 전단지를 돌리고 있다. 그냥 제가 미래를 위해서 벌어갈 수 있는 만큼 벌어가는 수단, 열심히 일한 만큼 받으니까. 이지용 씨는 2년 전 실업계 고등학교 전자통신과를 졸업했다. 졸업 후 반도체 회사에 취직했으나 6개월 만에 그만두고 지금은 전공과는 무관한 일을 하고 있다. 전 처음에 반도체 회사에 들어갔는데 일단 근무 환경 자체가 이교대라서 진짜 낮에 일하는 날 있고 아니면 새벽부터 아침까지 일하는 날이 있어서 몸이 일단 되게 안 좋아지고요. 네, 받는 급여라는 것도 일단 거의 노동 착취 정도 수준? 우리나라에서 기술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곳은 공업고등학교였다. 100년 전통의 서울 공고는
명문 직업학교로 꼽혀왔다. (2001년경부터는) 여학생도 모집하고 있다. 정밀기계과의 고아윤 양.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목표로 공고에 진학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일단 대학 가가지고 더 많이 배우고 싶고 나중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걸 선택할 때 그 폭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선택을 했어요. 공고는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됐지만 2004년부터 대학 입시에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 부활되면서 아예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입학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 대학교에 가는 특별 전형이 있어서 특성화고를 가면 비교적 대학을 가기 쉽다는 그런 인식도 있어가지고 많이 오는 것 같고 많이 대학을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저희들도 고졸 취업을 많이 홍보하고 부모님 설명회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해요. 한 달에 한 달 이상, 아니 한 번 이상씩을 하는데도 쉽게 얘기하면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대학 졸업 못하면 장가도 못 가지 않느냐. 어머님도 인식이 아직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애가 대학을 가야 결혼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약간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취업 대신 대학 진학이 많아지는 것은 학생들이 원하는 대기업에 취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차 설계사를 꿈꿨던 김선일 학생은 대기업의 높은 장벽에 부딪혀야 했다. 3사에 들어가서 자동차 설계팀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어요. 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희망은 많은데 되게 현실이 그렇게 따라주지가 못하는 편이라서요. 아무래도 3사에서 고졸한 애들을 좀 더 많이 뽑아다가 채용해가지고 쓰면 더 좋겠죠. 약 20년 동안 자동차 실습 수업을 담당해온 이민항 교사. 그는 공고의 설립 목적과 현실 사이에서 진로 지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일이 힘든 것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한 4, 5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취업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취업 자리가 충분치 않다는 거, 그것이 더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자동차 정비단지. 공고 자동차학과 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취업할 수 있는 곳은 대기업보다는 이런 중소규모의 정비업체가 대부분이다. 작년 8월 이곳에 입사한 이용재 씨. 함께 졸업한 동기 30명 중 3명만이 자동차 관련 업계에 취업했다고 한다. 이 일이 적성엔 맞지만 퇴사를 고민한 적도 많았다. 좀 이쪽 일이 좀 다 생각하듯이 좀 굳은 일이잖아요. 좀 기름때, 먼지 막 저기 도장 보면 폐병 막 그래서 건강이랑도 직접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요즘은 또 힘든 일은 또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공고에서 기술을 배웠지만 이용재 씨는 입사 후 새로 기술을 배우고 있다. 하지만 작은 기업이 체계적인 직업 교육을 실시하기란 쉽지 않다고 한다. 새로운 인력을 배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감당해 가면서 소기업체들, 중소기업체들이 새로운 인력을 양성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용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이고요. 또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처음에 배울 때 너무 임금이 약하니까 들어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70년대 우수한 산업인력을 배출했던 실업계 고교는 90년대 이후 취업자 비중이 급속히 낮아졌다. 기능인력 양성이란 설립 취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반면 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 비중은 가파르게 높아졌다. 제조업에 필요한 기능 인력이 그만큼 부족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기능올림픽에서 메달을 많이 따는 기능 강국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 신산업이라든가 제조업의 어떤 큰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 인력이 이쪽으로 접목이 돼야 되는데 그 접목 자체가 지금 현재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능 인력들을 활용해서 이런 제조업에 필요한 그런 기술까지 이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고리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유럽의 경제 강국 독일. 강소 기업이 많은 이 나라에서는 어떻게 기능 인력들을 키우고 있을까? 도르트문트에 위치한 KHS. 약 150년 전통을 가진 이 회사는 주류와 음료수 제조에 필요한 자동화 설비를 만든다. 코카콜라, 펩시 등 전 세계 내로라 하는 음료 기업들이 이 회사의 설비를 채택하고 있다. 회사 내 직업훈련센터. 직원들 명단에 낯선 동양인의 모습이 보인다. (2013년) 이 회사에 채용돼 기술 교육을 받고 있는 한국 청년 문진선, 서영선 씨가 바로 그 주인공. 이들은 현재 이곳에서 자동화 설비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기술 교육을 받고 있다. 두 청년의 교육은 회사 내 마이스터라 불리는 장인이 담당한다. 이 회사는 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우고 있다. Mittlerweile ist das so, dass sie viel mehr für KHS arbeiten möchten und sie möchten dann ja auch später mal für KHS tätig sein und auch weltweit tätig sein. Natürlich in Korea, also bei ihnen in der Heimat im Sektor. Die können aber auch dann mal nach Argentinien fahren, nach Mexiko und das wollen die beiden ja. Die wollen ja die Welt sehen auch. 이 두 사람은 한국의 한 마이스터고 출신이다. 2011년 한국과 독일 직업학교 교류 프로젝트를 통해 이 회사를 방문했다. 그때 이들을 눈여겨본 이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인턴을 제안했다. 학교에서만 이렇게 막 교육을 시키는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뽑아서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자체가 너무 이런 제도가 너무 신선했고 한국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계속 가끔씩 자주 생각됩니다. 3개월의 인턴 생활이 끝난 후 두 청년은 직원으로 입사했다. 한국 청년들이 독일에 와서 받았던 가장 큰 문화적 충격은 독일 기술인들이 스스로에게 갖는 자부심이었다. 독일에서는 모든 기술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업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이 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독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자기 작업복을 입고 돌아다니거든요. 이게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독일 에슬링겐에 있는 한 기업. 이 회사의 앞마당에서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흡사 갈매기의 모습과 비슷하지만 새의 움직임을 본따서 만든 생체 모방 로봇이다. 양 날개 길이가 성인 키보다 큰 약 2m에 이르지만 무게는 460g에 불과하다. 이 로봇은 연구원들과 기술자들의 합작품이다. 회사의 혁신적인 기술엔 숙련된 현장 기술인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된다. Bei Festo ist es so, dass wenn wir uns mit diesen Projekten beschäftigen, einen Vogelflug entschlüsseln, einen Vogel fliegen lassen, dann ist das nicht der Grund, dass wir Vögel bauen wollen, aber wir wollen über die Komplexität beherrschen. Wir wollen die Kommunikation verstehen. Und das, was wir dort lernen, übertragen wir auf die Fabriken, auf unsere Geschäftsmodelle. Und das hilft uns sehr, diese Erkenntnis, diese Dinge dann zu nutzen. 생체 모방형 로봇의 원리는 이 회사에서 만드는 자동화 설비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된다. 코끼리 코의 움직임을 본따서 만든 이 로봇은
물건을 손상 없이 나를 수 있다. 이 회사는 이런 혁신 기술 덕분에 자동화 설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Dass die Maschinen den Menschen entlasten, dass die Automatisierung dazu hilft, bessere Qualität zu erzeugen, schwere Arbeit zu erleichtern, dadurch auch Produkte zu erzeugen, die wettbewerbsfähig sind im Weltmarkt. Das begleitet uns seit Jahrzehnten. Und ich glaube, der Facharbeiter dort in diesen Automationsprozessen hat auch einen ständigen Wandel vollzogen in der Qualifizierung. 첨단 기업인 이 회사는 어떻게 기술 인재들을 키우고 있을까? 사내엔 직업 교육을 담당하는 훈련센터가 있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인근 직업학교에 가고 3, 4일은 회사에 와서 실무를 익히는 이른바 듀얼 시스템으로 공부한다. Also wir sind jetzt nach unserer Ausbildung, die werden wir im Januar abschließen nächstes Jahr, sind wir Facharbeiter und ich persönlich werde dann erstmal arbeiten, habe ich mir vorgenommen, hier bei Festo im Betrieb und werde dann vielleicht in 2 Jahren oder so noch ein Techniker oder ein Meister in der Richtung was machen. 듀얼 시스템은 독일의 상당수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고 그 비용도 전적으로 기업에서 부담한다. 독일 기업들은 이것을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한다. 직업훈련에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Also generell ist es so, dass die duale Ausbildung in Deutschland so organisiert ist, dass ganz viel die Unternehmen selbst bezahlen. Das heißt, Festo ist es, was die Gebäude bezahlt, was das gesamte Equipment bezahlt für die Ausbildungswerkstatt, die gesamten Maschinen, die gesamten Materialien, weil das sind die Auszubildenden, die wir dieses Jahr einstellen, die nächstes Jahr beginnen, die dann eben übernommen werden. Und insofern, wir sind angewiesen auf gutes Fachpersonal. 독일의 대졸자 인구 비중은 29%, 66%인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러나 인적 자본 경쟁력은 한국보다 약 2배나 높았다. 높은 대학 진학률이 반드시 높은 인적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Wir sind ein rohstoffarmes Land und unser wirtschaftlicher Erfolg hängt an der Qualifikation der Beschäftigten. Und die deutsche Stärke liegt daran, dass wir nicht nur gute Führungskräfte, gute Akademiker haben, sondern wir haben gut qualifizierte Personen im unteren Bereich, die Macher in der Gesellschaft. Und sehr wichtig ist, die deutschen Betriebe sind nicht so hierarchisch. Es gibt keine Trennung zwischen der Führungsebene und der Arbeiterebene, sondern die qualifizierten Arbeiter können auf Augenhöhe kommunizieren mit den Akademikern. Der Kommunikationsfluss ist im Unternehmen sehr gut und zwischen diesen Ebenen. Und das ist ein Grund für die deutsche Wettbewerbsfähigkeit. 독일의 기업은 우수한 기능 인재를 키우는데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한국의 마이스터 고교를 나와 독일 기업에 취업한 문진선 씨 집에 반가운 사람이 찾아왔다. 회사에서는 두 청년에게 멘토를 배정해 줬고 멘토는 한국 청년들이 독일 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핸드폰을 계약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때 독일어를 못 해가지고 저희가 실패를 했어요 한번. 근데 친구가 저희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친구가 와서 바로 와가지고 도와주고. 이제 세 사람은 한국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됐다. 먼 이국 땅에서 온 청년들, 그들을 책임지고 글로벌 인재로 길러내겠다는 독일 기업의 배려가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내고 있다. Dass jeder seine eigene Speise hat. Bei euch ist das so, können alle alles essen. Mittlerweile ist ja da eine richtige Freundschaft daraus entstanden und es geht einfach viel
viel weiter über dieses Projekt darüber hinaus. Und ich mache das richtig gerne mit den beiden. Das macht Spaß, das macht Freude. Die beiden freuen sich. 국적을 불문하고 기술 인재를 키워내는 독일 기업들. 한국에서 온 두 청년은 기술 엘리트를 중시하는 독일 사회에 녹아들고 있다. 독일에 오기 직전 두 청년은 한국 대기업의 합격 소식을 들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취업을 포기하고 왔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네, 저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참. 제가 힘들 줄 알았는데 처음에 한국에서는 제가 이렇게 잘 적응하는 거 좀 놀랍기도 하고 그래요. 기술 인재인 블루 엘리트를 발굴하고 키워내는 힘. 그것이 기술 강국 독일의 경쟁력이다. 유럽의 작지만 큰 나라 스위스. 스위스 경쟁력의 원천엔 블루 엘리트가 자리 잡고 있다. 매일 오토바이로 출근하는 빌리 프라이. 그는 한 가구 회사의 장인이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하는 바느질. 이 회사의 가구는 모두 기술 엘리트의 손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의자 등받이 하나를 완성하는데 약 8시간이 걸린다. Ich habe hier die Lehre gemacht und die Lehre ging 3 Jahre lang. Und nachher habe ich jetzt 32 Jahre, seit dann habe ich 32 Jahre hier gearbeitet. Da leiden die Hände etwas. 35년 외길 인생. 장인의 손은 어떤 모습일까? Mit dem Messer, wenn man ausrutscht. 흠집이 잡히고 갈라진 손이지만 그는 이 손으로 1년에 약 100여 개의 의자를 만들어낸다. Von der Näharbeit. 장인들의 황금 손으로 만들어내는 이 회사의 의자들은 세계적인 명품으로 꼽힌다. 그가 만드는 의자는 한국 돈으로 약 700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다. 최고급 소파의 경우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이 넘는다. Weil man hier, es ist ein kreatives Schaffen. Eben, man sieht am Abend, was man gearbeitet hat. Nicht wie ein Büro, oder? Hat man ein A4-Blatt, etwas viel telefoniert, etwas geschrieben. Und wenn man gute Arbeit macht, ist der Kunde auch zufrieden. 그렇다면 스위스 장인들은 어떻게 키워지는 것일까? 스위스 장인 양성의 중심엔 직업학교가 있다.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이 학교에는 제과 제빵, 보건, 미용 등 서비스 직종부터 전기, 플라스틱 등의 기술적인 분야까지 20여 개의 학과가 있다. 전기 설계반 수업 시간. 이 교실에서 만난 여학생 프라이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직업학교에 입학하는 일이 스위스에선 아주 일반적이라고 말한다. 20 haben eine Berufslehre gemacht und 2 sind eben in die Bezirksschule gegangen und die werden jetzt studieren. Man kann sich auch sonst in einem Betrieb hocharbeiten ohne höheren Fachschulabschluss, weil wir haben in unserer Grundausbildung, die wir durch eine Lehre erhalten, haben wir schon sehr viel. 이 학교에 입학하려면 반드시 기업과 수습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일주일에 1, 2일은 학교에서 이론 수업을, 3, 4일은 기업에서 실습을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졸업 후 그 회사에 취업한다. Welche Kündigungsfrist?
Also man hat nicht einfach freie Wahl, es ist nicht einfach eine billige Arbeitskraft, die ein Lehrling darstellt, sondern er hat ein gewisses Ausbildungsprogramm zu durchlaufen. Und das ist aufeinander abgestimmt, was Betrieb ist und was Schule ist. Und da liegt einer der Grundpfeiler drin, dass die Firmen sagen, wir wollen unseren eigenen Nachwuchs heranziehen. Dann ist er so, wie wir ihn haben wollen. 스위스 베른에 있는 한 대형 행사장. 스위스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스위스 경제인 연합회장 하인즈 카라가 연단에 오른다. Das ist nicht kausal, das ist jetzt Korrelation. Wenn Sie aber die Rangliste nehmen, wie sieht das aus bezüglich der Arbeitslosigkeit zu den Ländern mit dem dualen Berufsbildungssystem? Sind jene Länder mit einem dualen Bildungssystem, sind jene Länder mit der tiefsten Arbeitslosigkeit insgesamt? 직업학교를 졸업한 하인즈 카라는 스위스 재계를 대표하는 인물이 됐다. 그는 스위스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되는데 직업학교 교육이 큰 발판이 됐다고 한다. Ich glaube, ein Berufseintritt in eine verantwortungsvolle Aufgabe relativ früh, also jung, ist nicht möglich ohne berufliche Erfahrung. Mit einer Lehre hat man diese berufliche Erfahrung. Wenn Sie nur ein Gymnasium gemacht haben und einen Universitätsabschluss, sehr unwahrscheinlich, dass Sie mit 27 Jahren bereits eine Geschäftsführungsaufgabe erhalten. 직업학교 출신의 블루 엘리트들이 사회 지도층이 되기도 하고 세계적인 명품을 만들기도 하는 나라. 그곳이 스위스다. 매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스위스는 2009년부터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스위스는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정밀 기계를 포함한 제조업 경쟁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스위스에선 직업학교 출신들이 전통 산업뿐만 아니라 창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도 한다. 이 매장에 전시된 가방들은 일명 스위스 국민 가방으로 불린다. 이곳의 가방은 화려한 색상과 비에 젖지 않는 소재가 특징이다. 전 세계 60개국에서 연간 약 40만 개가 팔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Die Farben, ja, die Farben. Hat tolle Farben. Und das Material ist sehr angenehm. Und die Idee natürlich, Recycling, oder? Alte Stoffe wiederverwenden. Ja. 이 가방을 생산하는 스위스의 공장. Aber es ist ein sehr tougher Job. Hier wird eigentlich 다니엘 프라이탁은 형과 함께 이 회사를 창업했다. 직업학교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한 프라이탁 형제는 물에 젖지 않는 가방을 구상하다가 트럭 덮개를 보고 영감을 얻었다. Ja, die ist aber super schön, hä? Ah, die ist toll. Genau. Was würdest du jetzt da für Ausschnitte wählen? Ja, da kriegt man. 방수천을 잘라 디자인을 하고 스위스 장인의 꼼꼼한 손길을 더하면 방수천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방으로 재탄생된다. Okay. Die ganzen LKWs, die hatten ein Leben zuvor. Es sind Logoschriften, Telefonnummern auf diesem Plan drauf. Und da eigentlich einen Ausschnitt zu wählen und eine neue grafische Form zu gestalten, das hat uns natürlich als Grafiker und Gestalter sehr interessiert. Und ich glaube, das macht auch der Reiz aus von Freytag. Jede Tasche ist ein Unikat. 낡은 방수천으로 가방을 만든 프라이탁 형제는 아이디어 발상에서부터 디자인, 제품의 실현까지 그 모든 것을
직업학교 시절에 터득했다고 말한다. 이 제품들은 단순한 가방을 넘어 스위스를 대표하는 문화 상품이 되고 있다. Jetzt denke ich, ist es schon so etwas wie ein kleines bisschen Kulturgut geworden. Also man sieht jetzt Freytag schon auch als Repräsentant von einer modernen Art, Schweizer Werte umzusetzen. Also ich glaube, hohe Qualität und trotzdem eigentlich Umweltbewusstsein und Design. Ich glaube, das ist etwas, was hier zusammenkommt. Also obwohl Schweiz ein Hochpreisland ist, hohe Kosten, Industrie hat 20% an Wirtschaftsleistung. Weshalb ist das möglich? Weil die Industrie immer innoviert. Nicht nur wegen Universitätsabsolventinnen und Absolventen, sondern Innovation passiert am Arbeitsplatz mit Leuten, die sehr viel von der täglichen Arbeit in Maschinenindustrie, im Elektronikbereich verstehen. 국제기능올림픽 19번째 종합우승. 한국은 기술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세계 속에 알렸다. 하지만 기술 엘리트 양성엔 길을 잃고 있다. 중국은 거대한 블루 엘리트를 성장 엔진으로 삼고 있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젊은 기술 인재들을 발굴해 키우고 있다. 미래 부국의 조건, 황금손의 기적은 블루 엘리트에 달려있다.